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운동 부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내용만 계속해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또는 문제를 풀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답지가 있을 겁니다. 꼭 표시를 하시고요. 3번 정도 문제를 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연필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틀렸던 문제 그리고 맞췄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는 다시 한번 틀렸던 것을 풀어본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20문제 정도 되는데요.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4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Y축이 이동거리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Y축이 이동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기억, 0에서 4초 사이의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 0에서 4초 사이는 여기가 되겠죠. 4초 사이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옆에 빈 공간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이 이동거리이면 기울기는 뭐라고요? 기울기는 속력이라고요. Y축이 속력이라면 기울기는 뭐라고요? 가속도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네요. 속력이 일정합니다. 등속도 운동이 되겠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0에서 4초 사이에 기울기가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4에서 8초 동안 물체는 정지에 있다. 이동한 거리가 0이죠. 이동한 거리가 0이니까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동한 거리가 0이 되니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속력이 0이다라는 얘기는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겠죠.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디귿 6초에서 10초 사이의 물체의 속력은 2m/s이다. 6에서 10초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해 줬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6초에서 10초니까요. 시간은 4초가 되겠고요.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25부터 35까지니까 1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m/s가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고속열차와 버스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Y축이 속력이라는 이야기죠.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고속열차와 버스는 각각 등속 운동을 한다.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죠. 등속 운동,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았고요. 니은 버스는 2시간 동안 300km를 이동한다. 버스는 2시간 동안 300km를 이동한다.
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적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동한 거리인데 2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이라면 가로는 2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마였죠? 100km per hour가 되겠죠. 자, 그러면 HH 시간은 없어지면 얼마가 될까요? 200km라고 푸시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 버스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죠. 얼마죠? 100km per hour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1시간에 얼마를 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100km를 간다라는 이야기죠. 문제에서 2시간 동안이라고 묻고 있죠? 2시간 동안. 자, 그러면 몇 배죠? 2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100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면 200km가 되겠죠.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는 다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0에서 0.5시간 사이에 고속열차는 버스보다 100km 더 이동한다. 0에서 0.5초까지입니다. 자, 면적이 뭐라고요? 이동한 거리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속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자, 그리고 고속열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다면 고속열차가 고속버스보다 더 이동한 거리는 여기가 더 이동한 거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가로는 얼마이죠? 가로는 0.5h. 항상 계산할 때는 단위까지 써주면 나온 답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세로는 얼마이죠? 100에서 300이죠. 그러면 300이 아니죠. 200km per hour이죠. 그러면 HH 시간은 없어지니까 200에 0.5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km가 되겠네요.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만 위에서 운동하는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공의 운동을 설명한 다음 글의 기억니은에 들어가는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공의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공은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변하니 증가하니 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속력이 변하니 증가하니 가속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만약에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 되겠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반드시 그래프로 기억해 주라고 얘기해 줬죠. 자,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그리고 나면 속력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기울기는 속력이다. 면적은 이동한 거리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울기는 가속도이다. 여기에서 면적은 속력이다. 요거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배우지는 않을 것이고요. 기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에어 테이블에서 운동하는 원판의 모습을 원판의 모습을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에어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에어, 공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보기, 기억, 가의 원판은 속력이 느려지고 나의 원판은 속력이 일정하다. 자, 그림을 볼까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 속도 운동이 되겠죠. 하지만 가는 어떨까요? 가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죠. 속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운동하는데 마찰하고 있으니 마찰력이 작용하니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 속력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우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1번, 2번,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가의 원판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이 아니라 어떻죠?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디귿, 나의 원판과 에어 테이블 사이에는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 줬죠? 힘이라고 하는 건 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죠? 등속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힘이 작용한다면 변하겠네요.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죠.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면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문제에서처럼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자유낙하 운동 하는 공의 사진에서 공의 가운데를 위쪽부터 자른 후 잘라낸 조각들을 그래프 시간축을 따라 차례로 붙여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공을 자유낙하시키면 처음에는 이동하는 거리가 작지만 점점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겠죠. 속력은 시간분에 이동하는 거리인데 거리가 점점 증가하니 속력이 증가하겠죠. 왜요?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힘이 작용하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얼마만큼요? 9.8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보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 사이를 잘라낸 조각의 길이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기울어진 직선, 즉 기울기가 변하지가 않죠.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니은 공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역시 맞는 설명이죠. 자,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 줬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 가속도가 일정한
얼마라고요? 9.8이라고요.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 잘라낸 조각을 시간축의 차례로 붙이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아니라 뭐죠? 시간 속력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본다면요. 종이 조각을 이런 식으로 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종이 조각은 시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의 움직임을 찍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길이가 있으니 거리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종이 조각 자체는 시간과 거리, 즉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은 속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는 것과 연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역시 자유낙하 운동 문제가 되겠네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이 맞았으니 2번,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물체에는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자유낙하 아래쪽으로 운동합니다. 중력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 속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중력은 일정하죠. 중력이라는 힘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게 어떻죠?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얼마요? 9.8이요. 등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틀린 설명이죠.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 줬죠? 중력 가속도 9.8의 질량을 곱한 값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다면 질량이 크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디귿이 틀렸으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몇 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고요? 9.8. 9.8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9.8을 지구의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중력, 힘에 의해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9.8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죠? 상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문제네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야구공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기록하여 구간 이동 거리를 구한 것이다. 자, 0에서 0.1초 사이에는 5c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무조건 하나라고 이야기해 줬죠. V는 T분의 D,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는 몇 개요? 4개. 자, 그러면 0에서 0.1초 사이의 속력을 구하면 시간은 0.1초이고요. 이동한 거리는 미터로 계산해야 되겠죠. 5cm니까 0.5 잠시만요.
헷갈리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5cm이니 미터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0.05m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죠? 0.5 m per sec가 되겠죠. 자, 그러면 0에서 0.1초 사이에는 0.5 m per sec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0.1에서 0.2초 사이에 속력을 계산한다면요. 1.5 m per sec가 되겠죠. 0.2에서 0.3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2.4 m per sec가 되겠죠. 0.3에서 0.4를 계산한다면 3.4 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속력을 구하고 시간 속력의 그래프를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0.1초 사이에는 얼마였었죠? 0.5였었죠? 자, 0.5 이 정도가 되겠네요. 0.1에서 0.2에는 1.5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0.2에서 0.3초에는 2.4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3에서 0.4까지는 3.4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Y축이 속력일 때 일정하게 증가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자유낙하 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등속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나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 공의 운동을 비교한 표의 기억연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운동이랍니다.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등속도 운동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이미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엔 더 많이 이동했습니다. 왜요? 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죠.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자, 가나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는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그에 비해서 나는 점점 증가하죠. 왜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힘은 뭐죠? 중력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에서 속력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등 속도 운동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뭐라고요?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이라고 묻고 있죠. 1번 벽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W는 힘을 주었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과학에서 1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1번에서 이동하지 않았네요. 이동한 거리가 0이니 과학에서의 1이 아니겠네요. 2번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일이지만 과학에서의 일은 아니겠네요. 3번 책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5m 걸어갔다. 자, 책을 들었습니다. 위쪽으로 힘을 주었으나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뭐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직각 수직일 때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방을 들고 위쪽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위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죠.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5번 10N의 힘을 주어 넘어지려는 물건을 잡았다, 잡고 있었다. 힘을 주었으나 이동한 거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힘이 0이면 과학에서의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힘이 0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뭐라고 했죠? 속력의 변화가 없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 이동한 거리가 0이라면 역시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힘과 이동한 거리가 수직, 직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20N의 힘을 주어 10m만큼 밀고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 일의 양은 W는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곱한다. 자, 힘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0N.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네요. 얼마이죠? 10m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J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세 가지 방법으로 가방에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방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가방의 한 일의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량이 2kg, 2kg 전부 같죠? 자, 그러면 질량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힘을 주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 줬죠? 중력 가속도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이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방을 든다라는 얘기는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 힘의 크기는 가나다 전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일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km 가방을 들고 위쪽으로 힘을 주었죠. 높이 10m 위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나번 2km 가방을 들고 위쪽으로 힘을 주었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답니다.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죠. 답은 2kg인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이동한 거리가 0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가에서는 일을 하였고 나번 답원은 한 일의 양이 0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였고 나번 답원은 0이 되니 한 일의 양은 나와 다는 같고 가가 나 다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이다. 아니죠? 대문자 J, 줄이죠. 일도 줄, 에너지도 줄. 전환된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틀렸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정답은 그냥 4번이 되겠네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물체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14번에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속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속력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왜냐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요. 1과 에너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1은 힘을 주었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두 번째요. 위치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요? 9.8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이다. 운동 에너지요.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자, 14번. 그림은 줄에 매달린 추를 들어 올린 후 낙하시켜서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추를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 자, 첫 번째요. 힘을 주었죠.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고 위쪽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물체에 일을 하였죠. 그러니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높아졌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다 한번 적어볼게요. 사람이 일을 하였더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뭐죠? 중력에 대해서 한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그림. 추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추가 운동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이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그림은 뭐죠?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죠? 왜요? 운동하다 멈추었으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말뚝을 박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요. 물체에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추를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추가 있습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추는 어디로 움직이죠? 아래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움직이죠? 왜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자, 근데 그림에서는 위쪽으로 힘을 주었고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죠. 힘 이동 거리 일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력에 대해서요. 기억이 맞았네요. 1번,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고요. 니은 추를 놓아 추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배웠던 자유 낙하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속력이 증가하면 제곱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 말뚝을 박으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감소한다고요. 감소한 만큼 일을 한다고요. 말뚝을 박는. 조금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kg이라네요. 천천히 당겼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뉴턴이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으로 20cm만큼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일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 힘을 얼마를 주었답니까? 2N 주었답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20cm. 자, 주의해야 될 것, 이동거리는 뭐죠? 미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0.2m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0.4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바닥에 놓여있는 질량 1kg 물체를 천천히 1m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간단하게 쓸게요. 앞반 친구들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는 대문자 E로 표시하고요. 위치 에너지 할 때는 소문자 P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면 소문자 K로 표시하고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뭐라고요? 9.8 질량 그리고 높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렇다면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9.8에다가 질량 얼마죠? 1kg. 높이 얼마죠? 1m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9.8 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9.8의 질량을 곱한 값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림에 있는 친구가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될까요?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주어야 되겠죠? 힘을 주어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요? 1m 이동했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죠. 자, 근데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요? 9.8에 1kg을 곱한 것이 뭐라고요? 중력의 크기라고요. 그리고 1m는 이동한 거리. 그러기 때문에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고 동일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틀린 설명이죠? 기억이 틀렸습니다. 좋은 답지가 아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있었죠?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지구고요. 책상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지표면 1대는 이만큼의 높이를 가지겠죠. 하지만 기준면이 책상이라면 높이는 0이 되겠죠. 즉, 기준이 되는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은 물체에 힘을 줘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조금 전에 봤었던 추를 들어 올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힘을 주어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힘의 방향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추는 점점 높아지겠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일을 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디귿 같은 물체, 같은 높이일지라도 지구와 달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지구보다 달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6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운동 에너지는 뭐죠?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굴러가는 공 움직이고 있네요. 맞는 얘기고요. 달리는 자동차 맞죠? 걸어가는 사람, 댐에 저장된 물. 자, 이것은 뭐죠? 저장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날아가는 비행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그림은 구슬을 나무토막에 충돌시킨 후 나무토막의 이동 거리를 측정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구슬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러면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구슬의 질량 맞는 설명이 되겠죠. 왜요? 질량이 크다면 운동 에너지도 클 테니까요. 자, 기억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1, 2, 3,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구슬 속력의 제곱, V의 제곱 맞는 설명이 되겠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니은도 맞았으니 2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 맞는 설명이 되죠. 왜요? 운동 에너지가 크다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질량 2kg인 물체를 옥상 위로 올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베란다에 있는 것을 옥상으로 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뭐라고요? 자,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높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9.8에다가 질량은 얼마죠? 2kg. 위치는요? 위치는 8m가 아니라 뭐죠? 베란다에서 옥상이니까 3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2, 3은 6, 6, 8이 48, 4 올라갔죠? 6, 9, 54, 58.8 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빨리 풀었는데도 시간이 43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 문제를 푸시길 바라고요.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친구나 선생님들께 꼭 질문을 하시고요.